용이 스스로 바다에 빠지고 독수리가 날개를 펼치며 대륙이 갈기갈기 찢어진다. 2024년 초여름 계룡산 신원사 계곡에서 한 무속인이 홀린 듯 내뱉은 말이 단순한 망언이 아니었습니다. 이 한마디는 그저 흘려 들을 수 없는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달 후부터 세계는 이상한 조짐들을 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경제의 급격한 침체, 미국의 압도적 군사력, 과시, 대만 해협의 긴장 고조,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진실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패배는 이미 정해진 수순이라는 것. 2025년이 시점에서 계룡산의 신점은 대륙의 운명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계룡산은 예로부터 영험한 기운으로 가득한 명산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새 왕조의 도읍 후보지로까지 거론되었고, 정감록에는 이곳에서 새로운 왕조가 시작된다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인지 전국의 무속인들은 큰 기도를 드리기 위해 반드시 이곳을 찾습니다. 영역이 강해신의 목소리가 가장 선명하게 들린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2024년 5월 어느 날 새벽 계룡산 신원사 계곡에서 100일 기도를 마친 난 무속인이 갑자기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은 채 신들린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붉은 용이 높이 오르리 하나 날개가 없고 독수리는 하늘에서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낸다. 용은 스스로 물에 빠지고 몸이 7조각으로 갈라진다. 2030년을 넘기지 못한다. 당시 그와 함께 있던 제자는 훗날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스승님은 평소와 전혀 다른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마치 다른 존재가 비유된 것처럼. 그리고 기도를 마친 뒤 스스로도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무속인의 흔한 예언쯤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은 그날 이후로 현실이 되기 시작합니다. 24년 하반기부터 중국 경제는 급격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서 헝다 비구에 의한 같은 거대 부동산 기업들이 연쇄 파산했고, 지방정부의 재정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20%를 넘어섰고 인구는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중국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목표치인 5%를 달성하지 못했고, 미국과의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과시하며 인도 태평양 전략을 강화했습니다. 항공모함 전단을 증강, 배치하고 일본, 한국, 호주와의 동맹을 공고히 했습니다. 반도체 수출 규제는 중국의 기술 굴기를 완전히 차단했고, 관세 전쟁은 중국의 수출 경제를 질식시켰습니다. 계룡산의 무속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용이 물에 빠진다는 건 중국이 자멸한다는 뜻이고, 7조각으로 갈라진다는 것은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고 나라가 분열된다는 신호다. 그리고 그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2030년이 분기점이다. 그때까지 중국은 견디지 못한다. 정말 예언은 현실이 될까요? 그리고 계룡산의 무속계는 어떻게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대륙의 운명을 꿰뚫어 볼 수 있었을까요? 더 충격적인 거니 예언이 군사 전문가들과 경제학자들의 분석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용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추락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지금부터 이 거대한 퍼즐의 조각을 하나씩 맞춰 보겠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계룡산 무속인이 본 2030년 대륙의 충돌, 그리고 중국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숙명적 이유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계룡산 무속인이 남긴 예언 중 가장 구체적인 부분은 바로 시기입니다. 그는 2030년을 반복해서 언급했습니다. 2030년을 넘기지 못한다. 그 전에 모든 것이 결정된다. 흥미로운 점은 시기가 군사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미중돌 시점과 정확히 겹친다는 것입니다. 미국 중앙정보국장은 2013년 시진핑이 2017년까지 대만 공격 준비를 완료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공군 사성 장군은 2025년 전쟁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군사 전문가들의 냉정한 분석은 다릅니다. 중국군의 현대화가 완료되려면 최소 2030년에서 2032년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성범 국제 문제 발행인은 명확히 말합니다. 2027년설은 시기상조입니다. 중국의 해군과 공군이 2005년 이후 급성장한 건 사실이지만 후방부대는 여전히 20년 전 구형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만을 상대로 확실한 승리를 거두려면 2030년에서 2032년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계룡산 무속기는 어떻게 이 시기를 정확히 짚어낸 걸까요? 그는 군사 전문가도 아니고 국제 정세 분석가도 아닙니다. 단지 신의 계시를 전하는 영매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가 본 환상 속에서 용과 독수리가 충돌하는 시점은 2030년 전후였고 그 시기는 현실의 전략 분석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무속기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독수리는 용이 날아오르기 전에 먼저 발톱을 세운다. 용이 준비를 마치기도 전에 이미 싸움은 시작된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미국은 지금 중국과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닙니다. 중국의 수출을 막아 외화 수입을 줄이고 군사비 확장을 억제하려는 전략적 공격입니다. 반도체 수출 규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첨단 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기술의 실을 말리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의 이런 전략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2023년 수출은 전년 대비 4.6% 감소했습니다. 7월 수출액은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습니다. 부동산 붕괴로 지방정부 재정이 파탄나면서 국방비 정액도 어려워졌습니다. 계룡산 무속인의 예언대로 독수리는 용이 날개를 펼치기 전에 이미 발톱으로 용의 근육을 찢고 있는 겁니다. 경제 제재라는 보이지 않는 전쟁으로 중국은 이미 출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군사력은 어떨까요? 중국은 정말 미국과 맞설 힘이 있을까? 여기서 계룡산 무속인의 또 다른 예언이 등장합니다. 용은 날개가 없다. 바다 위를 날지 못하고 물속으로 가라앉는다. 날개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항공모함과 해군입니다. 현대전에서 바다를 지배하지 못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특히 대만은 섬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면 반드시 바다를 건너야 하고 그러려면 압도적인 해군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합니다. 미국 해군은 즉시 가동 가능한 항공모함이 10척에서 11척입니다. 중국은 고작 3척입니다. 더 중요한 건 질적 차이입니다. 미국의 핵추진 항모는 무제한 작전 반경을 자랑하지만 중국의 재래식 항모는 작전 시간이 제한됩니다. 미국은 유사시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동맹국의 항모까지 동원할 수 있습니다. 일본 해상자유대도 경항모를 운용하며 미군을 지원합니다. 중국이 미국을 상대하려면 최소 6척의 항모가 필요한데 현재는 절반에 불과합니다. 계룡산 무속인은 정확히 이 약점을 꿰뚫었습니다. 용은 바다 위를 날지 못한다. 물속으로 가라앉는다. 항공모함 없이는 제권을 장악할 수 없고 제권 없이는 대만 침공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대만 침공에 실패하면 중국의 꿈은 산산 조각납니다. 군사 전문가들도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중국이 무리하게 대만을 침공하면 제2의 러시아가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제 제재에 군사적 소모전까지 겹쳐 국력이 급격히 약화되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 운명을 맞을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용의 날개는 과연 언제쯤 완성될까요? 아니면 날개를 완성하기도 전에 이미 추락하는 걸까요? 다음 장에서는 중국이 직면한 더 근본적인 위기, 내부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는 경제 붕괴를 살펴보겠습니다. 계룡산 무속인은 또 다른 환상을 봤다고 합니다. 용의 몸속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거대해 보이지만
아는 공동이었습니다. 바람만 불어도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이 환상을 보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중국은 외부의 공격보다 내부의 붕괴가 먼저 온다는 것을 2021년 헝다그룹의 파산으로 시작된 중국 부동산 위기는 단순한 업계 불황이 아닙니다. 중국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시스템 붕괴입니다. 부동산은 중국 국내 총생산의 24%를 차지합니다. 지방정부 수입의 20%가 토지 매각에서 나옵니다. 중국인 가계 자산의 70%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일위업체 비구이안이 디폴트 위기에 몰렸고 삼위흥단은 이미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미완성 아파트가 전국에 질비하고 완성된 아파트는 텅 비어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말했습니다. 중국의 빈 아파트에 중국 전체 인구 14억 명을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계룡산 무속인의 환상처럼 중국은 겉으로만 거대할 뿐 속은 텅 비어 있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연쇄 파산입니다. 부동산 기업이 무너지면 협력업체가 무너지고 은행이 무너지고 지방정부가 무너집니다. 도미노처럼 이어지는 붕괴입니다. 24년에만 50개 이상의 은행이 문을 닫았습니다. 대부분 부동산 부실 대출 때문입니다. 지방정부들도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천재는 부동산 수입이 62% 감소했고 길림은 61%, 흥용강은 59% 급감했습니다. 이들 지방정부는 공무원 월급조차 제대 주지 못하는 지경입니다. 여기에 인구 감소까지 겹쳤습니다. 중국 인구는 2022년과 2023년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2013년 말 인구는 14억 970만 명으로 전년보다 210만 명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은 매년 150만 명씩 늘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20%를 넘어섰습니다. 중국 정부는 통계 방식을 바꿔 수치를 낮췄지만 현실은 더욱 심각합니다. 계룡산 무속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새끼를 낳지 못하고 힘이 빠져갑니다. 젊은 용들은 떠나고 늙은 용만 남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중국의 인구 구조를 묘사한 겁니다. 경제학자들도 경고합니다. 중국은 부자가 되기 전에 늙어 버렸습니다. 미국은 부자가 된 후에 늙었지만 중국은 가난한 상태에서 고령화가 시작됐습니다. 이것은 재앙입니다. 노동인구는 감소하고 연금 지출은 폭증합니다. 2016년 연금 지출은 전년 대비 11.6%, 6% 증가해 2조 800억 위안에 달했고 4291억 위안의 재정적자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기업 연구소의 인구학 전문가는 말합니다. 현재 인구 추세가 중국의 경제와 지정학적 영향을 압도할 것입니다. 영웅적 경제 성장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대룡산 무속인이 본 환상, 속이 텅 빈 거대한 용은 바로 이것을 의미했습니다. 부동산 거품, 금융, 위기, 인구 감소, 청년 실업이 모든 것이 중국을 내부에서부터 갉아먹고 있습니다. 외부의 적과 싸우기도 전에 이미 안에서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용의 몸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아직 싸울 힘이 남아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무속인이 본 충격적인 환상 7조각으로 갈라지는 대륙의 미래를 들여다보겠습니다. 계룡산 무속인이 100일 기도를 마치던 날 그는 가장 충격적인 환상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거대한 용이 바다에 빠진 후 몸이 7조각으로 갈라졌습니다. 각 조각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고 다시는 하나로 합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환상의 의미를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처럼 강력한 공산당 통치 아래 있는 나라가 어떻게 분열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신은 그에게 계속 보여주었습니다. 대만 침공이 시작점입니다. 침공이 실패하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군사 전문가들의 시뮬레이션도 비슷한 결론을 내립니다. 미국 국방부와 싱크탱크들이 수십 번 실시한 대만 침공 시뮬레이션에서 중국은 단 한 번도 완벽한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중국은 막대한 인명피해와 경제 손실을 입고 결국 철수하거나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만약 중국이
정말로 대만 침공을 시도하고 실패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역사는 답을 알려줍니다.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패배한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고전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체첸, 다게스탄 같은 지역에서 독립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 침공 실패는 단순한 군사적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중국 공산당의 정통성에 대한 치명타입니다. 시진핑은 대만 통일을 역사적 사명으로 내세웠습니다. 만약 이것이 실패한다면 인민들은 묻기 시작할 겁니다. 당신들은 대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경제가 무너지고 실업률이 치솟고 부동산이 폭락한 상황에서 대만 침공마저 실패한다면 중국 공산당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칩니다. 그리고 그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무속인이 본 환상입니다. 7조각으로 갈라지는 대륙 티베트는 이미 독립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몽골, 만주, 광둥, 상하이 이들 지역은 각자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고 베이징의 중앙 집권 통치에 불만이 쌓여 있습니다. 경제가 좋을 때는 참았지만 경제가 무너지고 전쟁까지 패배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계룡산 무속인은 말했습니다. 7조각은 7개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의 중국은 사라지고 여러 개 작은 나라들로 쪼개집니다. 마치 소련이 무너진 후 15개 나라로 갈라진 것처럼 한 국제정치학자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중국의 분열은 가능성이 아니라 시나리오입니다.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조건이 바로 대만 침공, 실패와 경제 붕괴의 결합입니다. 무속인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독수리는 용이 갈라지는 것을 돕습니다. 각 조각에 날개를 주며 따로 날도록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미국이 중국 분야를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이미 티베트와 위구르 문제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미국, 캐나다, 영국, 유럽연합은 중국의 위구르 탄압에 대해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권 문제, 제기간입니다. 중국 내부의 균열을 벌리는 전략적 압박입니다. 만약 대만 침공이 실패하고 중국이 혼란에 빠진다면 미국은 티베트, 위구르, 내몽골 독립운동을 적극 지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련을 무너뜨린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내부 분열을 조장하고 각 지역의 독립의 깃발을 들게 하는 것입니다. 계룡산 무속인의 환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7조각으로 갈라진 후 5조각은 작은 새가 되어 날아가지만 2조각은 땅에 떨어져 썩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5조각은 독립해서 살아남지만 2조각은 완전히 붕괴한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그 2조각은 경제적으로 가장 낙후된 지역이거나 내전으로 초토화된 지역일 겁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소련이 무너진 때로 체첸체, 조지아 같은 지역은 긴 내전을 겪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7조각으로 갈라지는 용의 환상은 과연 현실이 될까요? 중국은 정말 분열의 길로 갈까요? 다음 장에서는 무속인이 본 마지막 계시 독수리와 용의 최후 대결을 살펴보겠습니다. 계룡산 무속인의 마지막 환상은 가장 극적이었습니다. 독수리와 용이 하늘에서 맞붙었습니다. 용은 온 힘을 다해 독수리를 물려했지만 독수리의 발톱이 용의 목을 찢었습니다. 용은 피를 흘리며 바다로 추락했고 독수리는 승리의 울음을 울렸습니다. 이 환상은 명백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최종 대결 그리고 미국의 압도적 승리입니다. 무속인은 왜 이런 결말을 보았을까요? 단순히 군사력 차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은 동맹의 나라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미국 편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이들 모두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군사지원, 경제, 제재, 외교 압박, 사방에서 압박이 들어옵니다. 반면은 중국의 동맹은 누구입니까? 러시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이미 국력이 소진되었습니다. 북한은 자기나 먹여 살리기도 벅잡니다. 중국은 본질적으로 고립되어 있습니다. 계룡산, 무속견은 이 차이를 정확히 봤습니다. 독수리 주변에는 수많은 새들이 함께
날지만 용은 혼자입니다. 싸움이 시작되면 용은 사방에서 쪼이게 됩니다. 군사 전문가들도 같은 분석을 내놓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만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일본, 자위대가 오키나와 출격하고 한국은 기지를 제공하며 호주는 함대를 보냅니다. 중국은 다자 연합군과 싸워야 합니다. 이것은 성산 없는 전쟁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 제재입니다. 러시아를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침공 후방의 제재로 루블, 화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경제는 급격히 위축되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훨씬 더 강력한 제재가 들어옵니다. 중국 경제는 수출에 의존합니다. 미국, 유럽, 일본이 중국산 제품 수입을 금지하면 중국 경제는 즉시 멈춥니다. 달러 거래가 차단되면 국제 무역은 불가능해집니다. 반도체, 첨단 기계, 정밀 부품 수입이 끊기면 중국 산업은 마비됩니다. 계룡산 무속기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용의의 몸에서 피가 모두 빠져나갑니다. 싸우기도 전에 이미 기운이 다 빠집니다. 경제 제재로 인한 출혈입니다. 한 경제학자는 경고합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순간 중국 경제는 30년 후퇴합니다. 국내 총생산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실업률은 50%를 넘어설 겁니다. 이것은 경제적 자살 행위입니다. 무속인의 환상은 계속됩니다. 용이 바다에 떨어진 후 독수리는 용의 시체를 조각냅니다. 각 조각을 다른 새들에게 나눠줍니다. 이것은 중국 분할을 의미합니다.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 인도, 러시아가 참여하는 중국 분할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이런 일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청나라 말기 서구 열강이 중국을 분할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이 분할되었습니다. 소련이 무너진 후 15개 나라로 쪼개졌습니다. 중국이 대만 침공에 실패하고 경제가 붕괴하면 똑같은 운명이 기다립니다. 계룡산 무속기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30년이 마지노선입니다. 그 전에 용이 독수리와 싸우면 용은 반드시 패배합니다. 그리고 그 패배는 용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시진핑은 선택의 기로에서 있습니다. 대만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무리하게 침공을 시도할 것인가? 그러나 국내 정치적으로 대만을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침공하면 패배가 확실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 직면한 딜레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영혼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죽음을 각오하고 독수리와 싸울까요? 아니면 꼬리를 내리고 물러날까요?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예언이 한국에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계룡산 무속인의 예언은 중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은이 거대한 소용돌이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중국이 무너지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과 중국이 충돌나면 한국은 어느 편에 서야 할까요? 무속인은 한국에 대해서도 환상을 봤다고 합니다. 작은 호랑이가 독수리와 용 사이에서 있습니다. 독수리는 호랑이에게 싸우자고 말하고 용은 호랑이에게 중립을 지키라고 협박합니다. 호랑이는 괴로워합니다. 이것은 정확히 한국이 직면할 상황입니다. 미국은 한미 동맹을 내세우며 중국 견제에 동참하라고 압박할 것입니다. 중국은 한국이 미국 편에 서면 경제 보복을 하겠다고 위협할 것입니다. 사드 배치, 때와 똑같은 상황이 재현됩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압박이 들어옵니다. 계룡산 무속인은 말했습니다. 호랑이는 독수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용은 이미 죽을 운명이고 독수리는 승리할 운명입니다. 호랑이가 용편에 서면 함께 무너집니다. 이것은 명백한 메시지입니다. 한국은 미국 편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부는 말합니다. 중국은 우리 최대 교육국이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웃인데 어떻게 등을 돌릴 수 있냐. 그러나 무속인은 단호합니다. 가까운 이웃이라도 침몰하는 배에서는 내려야 합니다. 함께 가라앉을 수는 없습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한국은 언제나 강자편에 섰을 때 살아남았습니다. 삼국시대 신라는 당나라와 손잡고 동일을 이루었습니다.
조선은 명나라를 섬기다가 청나라가 부상하자 청나라로 갈아탔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동맹을 맺어 625 전쟁을 이겼고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 군사력을 보유했고 기술 패권을 쥐고 있으며 동맹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중국은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군사력은 부족하며 고립되어 있습니다. 어느 편이 이길지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계룡산 무속인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랑이가 독수리와 함께하면 호랑이도 날개를 얻습니다. 용이 무너진 자리에 호랑이가 서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중국이 분열하고 약해지면 동아시아의 권력 구도가 바뀝니다. 더 이상 중국이 영내 패권국이 아닙니다. 일본, 한국, 인도 같은 나라들이 새로운 질서를 만듭니다. 특히 한국은 분단을 끝내고 통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국이 건재할 때는 북한이 중국의 지원을 받아 버팁니다. 그러나 중국이 무너지면 북한도 고립됩니다. 러시아도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쳐 있어 북한을 도울 여력이 없습니다. 북한 정권은 스스로 무너지거나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계룡산 무속인의 환상 속에서 호랑이는 날개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강대국으로 도약한다는 상징입니다. 통일한국, 경제강국, 기술 선진국, 더 이상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눈치 보는 약소국이 아니라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는 중견 강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무속인은 경고도 함께 전했습니다. 호랑이가 잘못 선택하면 용과 함께 무너집니다. 2030년은 호랑이에게도 운명의 해입니다. 한국은 지금 역사적 선택의 순간 앞에 서 있습니다. 미국과 함께 갈 것인가, 중국과 함께 갈 것인가, 아니면 줄타기를 계속할 것인가 한 외교 전문가는 말합니다. 줄타기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미중 대결이 본격화되면 모든 나라는 편을 선택해야 합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한국은 가치와 이익을 모두 고려해서 명확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계룡산 무속인의 예언은 명확합니다. 독수리와 함께하라. 그것이 살 길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예언을 종합하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을 정리하겠습니다. 2024년 계룡산에서 시작된 예언은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의 붕괴, 미중 군사력 격차, 대만 해협의 긴장,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계룡산 무속인이 본 환상들은 단순한 신비주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역사의 흐름과 국제 정세를 압축한 통찰이었습니다. 붉은 용이 날개 없이 추락한다. 이것은 중국이 해군력 부족으로 대만 침공에 실패한다는 예언입니다. 실제로 중국의 항공모함은 3척에 불과하고 미국은 10척 이상입니다. 질적으로도 압도적 차이가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중국이 2030년 이전에 대만을 침공하면 패배가 확실하다고. 용의 몸속이 등 비어있다. 이것은 중국의 경제 위기를 의미합니다. 부동산 거품, 붕괴, 지방정부 파산, 청년 실업, 폭증, 인구 감소. 중국 경제는 겉으로만 거대할 뿐 속은 이미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목표에 미달하고 미국과의 격차는 벌어지고 있습니다. 7조각으로 갈라지는 용. 이것은 중국의 분열을 예고합니다. 대만 침공 실패와 경제 붕괴가 겹치면 중국 공산당의 정통성은 무너집니다. 티베트, 위그르, 내몽골, 만주, 광둥 각 지역은 독립을 꿈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소련처럼 거대한 제국이 여러 나라로 쪼개지는 겁니다. 독수리와 용이 최후 대결. 이것은 미중 전쟁에서 미국이 압도적으로 승리한다는 예언입니다. 미국은 동맹 네트워크, 압도적 군사력, 경제 제재, 능력을 모두 갖췄습니다. 중국은 고립되어 있고 경제는 약하며 군사력은 부족합니다. 성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계룡산 무속기는 이 모든 것을 2024년 봄에 이미 봤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언은 군사 전문가, 경제학자, 국제정치학자들의 분석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신의 계시를 통해 역사의 큰 흐름을 본 것입니다. 2030년 이해가 분기점입니다. 그 전에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중국은 선택해야 합니다. 대만을 포기하고 경제 회복에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무리하게 침공을 시도하고 파멸의 길로 갈 것인가. 시진핑의 선택이 14억. 중국인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한국도 선택해야 합니다. 미국과 함께 할 것인가, 중국과 함께 할 것인가. 계룡산 무속인의 답은 명확합니다. 독수리와 함께하라. 승리하는 편에 서라. 그것이 한국이 살아남고 번영하는 길입니다. 일부는 묻습니다. 무속인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러나 중요한 건 믿음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현실입니다. 계룡산 무속인의 예언과 상관없이 중국 경제는 무너지고 있고, 미중 군사의 격차는 벌어지고 있으며, 대만 해협은 긴장되고 있습니다. 예언은 단지 이 현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강대국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이 무너졌고 몽골 제국이 쪼개졌으며 대형 제국이 쇠퇴했고 소련이 해체되었습니다. 이제 중국의 차례입니다. 40년간의 급성장은 끝났고 쇠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은 다시 한번 유일 초강대국의 지위를 확고히 할 것입니다. 중국이라는 도전자를 제거한 후 미국의 패권은 최소 50년은 더 지속될 것입니다. 일본, 한국, 인도, 호주 같은 미국 동맹국들은 새로운 아시아 질서를 만들 것입니다. 계룡산 무속기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이 쓰러진 후 세상은 평화로워집니다. 더 이상 두 마리의 맹수가 으르렁대지 않습니다. 독수리 하나만 남고 작은 짐승들은 안심하고 삽니다. 이것은 미국 단극 체제의 복귀를 의미합니다. 하극 체제의 혼란이 끝나고 다시 안정된 국제 질서가 자리 잡습니다. 한국 같은 중견국들은 더 이상 강대국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명확한 질서 속에서 각자의 길을 갑니다. 2030년 이해를 기억하십시오. 그 전에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용이 추락하고 독수리가 승리하며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계룡산에서 시작된 예언은 반드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의 분기점을 살고 있습니다. 거대한 제국의 몰락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몰락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대령산 무속인의 예언을 기억하십시오. 독수리와 함께하는 자가 날개를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속인이 남긴 한마디를 전합니다. 용은 이미 죽었습니다. 다만 아직 쓰러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바람이 불면 쓰러질 것입니다. 그 바람은 2030년의 이 에세이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진실을 알리는 큰 도움이 됩니다.